네, 안녕하세요. 저는 2조 마감사수단의 발표를 맡은 이리나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모듈러 공공주택에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최적화 하이브리드 슬라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층간소음 최적화 슬라브라는 것이 왜 모듈러 주택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모듈러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선정하고 각각 수동적인 방식과 능동적인 방식의 설계안과 그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슬라브를 적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시사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모듈러 주택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에는 다양한 제도적,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와 같이 간이 시설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모듈러 주택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예를 들어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친환경성과 같은 이점들이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모듈러 주택만의 장점이 있을 때 이제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내부구조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제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해결이 가장 중요한 주택 내 서비스 항목이라고 대답을 했으며, 이제 매년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어진 모듈러 주택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많았는데요. 그 설문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집계된 의견은 모듈러 주택에서의 차음 성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요소라고 꼽혔던 것입니다. 먼저 모듈러 주택의 거주 이후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꼽혔고요. 또한 이제 주거 성능 요소 중요도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지만 가장 낮은 만족도로 평가된 요소로 차음 및 단열 성능 항목이 꼽혔습니다. 저희는 주택에는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소음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택 내 소음에 대해 먼저 분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소음 관련 민원 접수 중에서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민원이 아래층 혹은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었고요. 벽간 소음은 3.4%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중에서도 뛰거나 걷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와 같은 바닥 충격음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 충격음이라고 하면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낮은 주파수의 바닥 충격음인 중량 충격음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소음은 주로 중량 충격음에 해당합니다. 이제 바닥 충격음에 관련한 규정 역시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이제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의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바닥 충격음 인정 구조 등급 분포를 보시면 경량 충격음의 경우 1급을 인정받은 구조가 전체의 66%이지만 중량 충격음의 경우에는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택 내 소음 중에서도 슬라브를 통해 전해지는 바닥 충격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량 충격음을 차단 가능한 슬라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국내 여러 제조사 및 건설사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량 충격음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두께를 조정하거나 재료를 바꾸는 등의 소극적인 해결 방안 또는 제한에서 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닥 구조를
적용할 모듈러 주택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바닥 구조의 형식을 어떻게 디벨롭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구조에는 크게 프레임식, 내력벽식, 비구조 모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프레임식 모듈러 주택이 기둥과 볼을 따라서 소음과 충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음에 유리한 구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바닥 구조로는 반건식 바닥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습식 바닥의 경우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층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층에서 이제 기포 때문에 소음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건식 바닥층 역시 장선이 깔리는 층에 있는 공기층이 차음에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의 모듈러 주택에 사용되는 방건식 바닥의 경우 150mm의 슬라브를 공장에서 타설해서 운반한 뒤에 현장에서 완충제와 바닥 난방 패널, 마감 몰타를 시공하고 바닥 마감재를 까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방건식 바닥의 구조가 다른 아까 앞서 말했던 습식 건식 구조에서보다는 유리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레이어가 전부 나누어진 형태라는 점에서 소음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차음제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20mm의 완충제 하나라는 지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닥 마감층 아래에 중력 충격 완화층을 만들어 이제 고강도 몰탈과 바닥 난방 코일 그리고 충격 절연층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구조로 디벨롭을 하였습니다. 충격 절연층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원뿔대 형태의 탄성체를 격자 배치를 한 형태인데요. 원뿔대가 십자가 형태로 오목하게 파여져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닥 난방 코일이 깔리게 되고 고강도 몰탈이 절연층과 완전히 합쳐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원뿔대의 요철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이사이에 몰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구조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저주파 충격이 있을 뿐더러 해당 저주파를 패시브한 방식으로만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의 면밀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중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음역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소음을 제어하는 기술 중에서 흔히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알고 있는 능동소음 제거 기술은 과거 항공기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된 기술인데요. 현재는 헤드폰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층간소음이 기내소음이나 노면소음 같이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음은 아니지만 전달 과정이 단순하고 중량 충격음이 가는 낮은 음역대의 소음이 ANC에게 특화된 음역대이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NC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외부 소음과 정반대되는 위상의 파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총 4가지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속도계를 통해서 차음 충격을 감지를 하고 DSP 칩을 통해서 충격이 발생시킨 파동의 형태를 분석해서 그 파동의 역상쇄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상쇄 파동을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을 하게 되고 이제 방출된 상쇄파와 외부 소음이 만났을 때 어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그 상쇄된 소음을 마이크를 통해서 측정을 한 뒤에 이거를 다시 DSP로 피드백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ANC 작동 흐름에 맞춰서 이 각각의 장치를 슬라브 단면 구조에 수직적으로 배치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충격을 감지하는 가속도계는 충격원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위층에서 발생한 충격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슬라브 윗부분에 가속도계가 배치하게 되고 이제 슬라브 바로 아래쪽에 DSP와 스피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출된 상쇄음과
위층에서 내려온 소음이 함께 상쇄되었을 때 어떻게 상쇄가 되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를 이제 마이크에서 하게 되는데요. 바닥 구조와 ANC가 어떻게 맞물려서 결합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충격은 곧바로 가속도계를 통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충격을 감지해서 역상쇄파를 계산한 뒤에 상쇄파를 방출하는 데까지 0.002초밖에 걸리지가 않기 그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바닥 구조를 통한 충격은 4차례에 걸쳐 감쇄가 되는데요. 마지막 바닥 구조체를 통해서 통과한 충격이 이제 공기에 전달되어 그게 소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 이제 스피커에서 방출된 역상쇄파와 맞물려서 소음이 상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단면 디테일을 통해 보시면 가속도계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로 윗면에 완충제 사이에 끼워지게 되고 이제 가속도계와 DSP 스피커는 이제 구경이 13mm인 전송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장치가 전부 결합된 형태가 하나의 세트라고 했을 때 이 ANC 세트가 어떻게 평면에서 배치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모듈러 주택의 최소 유닛 단위를 설정하였는데요. 이는 서울 시내 모듈러 주택의 대부분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SH의 모듈러 표준 모델 개발에 맞춰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중증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평면 조합 모델의 제안으로 3m 곱하기 3m의 정방형 단위체입니다. 평면은 이제 공간의 쓰임에 따라 현관부, 거실부, 침실부, 설비부, 확장 발코니부, 5개 복도부 이렇게 공간의 기능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실부와 침실부를 위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거실부의 경우 사람이 머무르는 시간 및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침실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머무르는 곳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점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머무르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ANC 장치가 슬라브 하부 천장 윗부분에 부착이 되는 만큼 기존 천장 배관과의 간섭도 검토하여 이제 기존 배관에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부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NC가 함께 결합된 형태의 슬라브를 모듈러 주택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최소 4dB에서 6dB까지 소음 저감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콘크리트 슬라브 80mm 두께에 해당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고강도 몰탈이 중량 충격 완화층에 결부되는 구조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플랫한 일반 몰탈에서 더 적은 물량이 들어가지만 밀도와 강도를 높여서 사용에 용이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슬라브는 구조체에서 마감까지 공장에서 전부 제작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후속 공정이 추가되는 면이 없어서 공기 단축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NC가 배치되었던 다양한 공간 구성을 조합하여 2인 이상의 가구까지도 확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음 성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3인 이상의 가구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슬라브는 기존의 수동적인 차음 방식이 갖고 있던 한계를 경량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한 RC 구조의 공동주택 시공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공정을 공장에서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로 제작을 하여서 현재 공동주택 시장에서
스페셜리티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모듈러 주택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 첨단 기술이 탑재된 완전히 기능적이고 새로운 주택 슬라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